영화 이야기하는 영화 중독자입니다. 이번에 할 영화 이야기는 2017년도 작품 제럴드 게임이고요. 감독은 마이크 플래너건입니다. 우선 이 영화는 칼라 구기노가 연기한 제시의 함축적인 연출이 많기 때문에 그 영화 자체만으로 보기에는 다소 재미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가슴을 심쿵하는 반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눈이 희둥그레질 만큼 보는 눈요기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원작을 읽으신 분이라면 보다 재미있게 보실 수도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대략 줄거리를 보자면 사이가 소홀해진 부부가 분위기 반전을 위하여 별장으로 둘만의 휴가를 위하여 여행을 옵니다. 오던 중 유기견을 하나 발견하는데요. 그 유기견은 죽은 짐승을 먹고 있는데 이 장면은 복선으로 아주 중요한 장면입니다. 남편 브루스 글린우드가 연기한 제넬들은 이 휴가에 많은 의미를 담고 준비를 많이 합니다. 좋은 음식은 물론 잠자리를 위해 특별한 소품까지 준비를 하죠. 분위기가 무르익고 둘만의 시간을 갖기 위한 시간이 오자 제럴드가 제의를 합니다. 보다 특별한 경험을 위해 제시에게 수갑을 침대에 채우는 제안을 하고 제시는 이 특별한 시간을 위해 수동적으로 허락하고 둘의 애정 행각을 시도하려는 순간 자그마한 말 한마디가 언쟁으로 시작되고 급기야 분위기는 산산조각이 나고 화로 흥분한 제널들은 갑자기 심장마비를 일으켜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 황당한 일이 일어납니다. 사실 제널들은 비아그라를 먹은 상태이지만 그렇다고 복상사까지 하게 되자 제시는 어쩔 줄 몰라 하고 당황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영화는 칼라 구기노의 1인역으로 영화 전체를 이끌어가는 능력을 보여줍니다. 그렇다고 지겹거나 무료하지는 않습니다. 적당한 긴장감으로 영화는 연출하게 됩니다. 제시는 이 황당한 사건에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손은 수갑으로 채워져 있고 남편은 죽은 채로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이 별장은 가장 가까운 이웃도 몇백 미터는 떨어진 외딴 곳이기 때문에 누구의 도움을 청하기도 난감한 상태입니다. 일단 죽은 남편을 침대 밑으로 떨어뜨려 놓고 곰곰이 생각해 보지만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빠져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시간은 점점 흘러 밤이 되고 문은 열려 있으며 정말 난감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도시면 소리라도 쳐 도움을 구해볼 수도 있지만 이 홀로 떨어진 별장에서는 정말이지 대략 난감한 상태입니다. 이 장면에서 저 같으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별 뾰족한 수가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하루가 더 지나고 이제는 미칠 지경입니다. 그러다 잠이 들었는데 어떤 기척에 깨어보니 처음 본 유기견이 집으로 들어온 것이지요. 하물며 죽은 남편의 시체를 먹고 있는 소리가 들립니다. 화들짝 놀라 일어나서 큰 소리로 개는 쫓아보지만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시간은 점점 더 지나가고 제시는 이제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 영화는 이제부터가 시작인데요. 환상과 현실을 오가면서 자신의 숨겨졌던 과거가 나오게 되고 열등감과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과거가 있다는 것을 관객은 알게 됩니다. 왜 제시가 남편과의 잠자리에서 불편한 표현을 했는지 그리고 자신이 대인관계에 대한 열등감도 왜 생기게 되었는지 알게 됩니다. 사실 이 영화는 한 여자의 성찰을 그린 성장 드라마라고 보는 게 더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합니다. 환상에서 남편을 보게 되고 남편은 제시와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갈등의 요소들을 화풀이 하듯이 말들을 뱉어냅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제시의 과거들이 하나씩 알아가게 되죠. 제시는 어릴 적 아버지로부터 성폭행을 당하고 성에 대한 인식이 삐뚤어지고 반항적으로 되었으며 그로 인한 대인관계 또한 회피하는 부정적인 인식이 강한 그런 자아의 여자입니다. 늘 피해 의식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러나 그것이 약한 여자로서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겁니다. 제시는 분명 피해자인 것이죠. 환상은 계속해서 자신을 괴롭히고 유기견은 이제 남편의 시체를 넘어 자신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제시는 내가 왜 여기까지 왔고 타인에 의해 자신이 이토록 고통받았던 과거로부터 이제는 벗어나기로 합니다. 제시는 극한의 어려운 환경에서 오히려 자신의 정체성과 자아를 찾은 것입니다.
결국 제시는 결단의 선택을 합니다. 그 수갑으로 채워져 있던 손을 수갑에서 빼는 것이죠. 이 장면은 정말 잔혹하여 보고 있기가 힘이 들었는데 그 일반 영화에서 보여주던 그 수갑 채워진 손을 빼는 장면과는 그 차원이 다르게 잔혹합니다. 참고로 임산부와 어린이들은 보지 말았으면 하는 장면입니다. 그 살갗 정도가 아니라 그 손 거죽이 벗겨지고 그 뼈가 보이는 장면은 정말이지 보기가 힘들더군요. 그것이 설령 영화라고 해도 말이죠. 결국 제시는 오롯이 자신의 힘으로 이 상황을 극복해낸 것입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고 처음에는 공포 영화인 줄 알았습니다만 그 사실은 공포로 포장한 한 여인의 그 성장 드라마라고 결론했습니다. 여성으로서 당할 수밖에 없는 성피해자로서 그 피해의 정도는 이렇듯 황혼의 나이임에도 여전히 자신을 괴롭히고 그 또한 이 영화에서 나오는 업문의 그 거인처럼 말이죠. 이 영화는 피해 여성의 인권을 말하며 당당히 대중에게 서길 바라는 작가의 마음이 반영된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그 영화적으로는 다소 흥행하기 힘든 영화일지 모르나 그 남성 위주의 성에 관한 편견을 그 제시를 통해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감독의 메시지를 보아야 한다고 생각되는 영화였습니다. 다소 보기 힘든 장면이 곳곳에 있기는 하나 그 한 번쯤은 봐야 할 영화라고 생각됩니다. 이상 제럴드 게임이었습니다.